네, 안녕하십니까. 허영구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한 5년이나 몇 년 지나고 나면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걸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빨리 처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 개발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예방, 다시 말하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발생하기 전에 이제 그 잇몸 주변, 그 어바트먼트 서브 진지발 내에 있는 어바트먼트 부분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환자를 리콜하고 나서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뭐 없습니다. 스케일링해서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오래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페리 임플란트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잇몸 주변을 닦을 수 있는 이 진지 브러쉬라는 걸 이제 개발하게 됐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브러쉬입니다, 브러쉬. 나일론 브러쉬고요. 요거에 이제, 소니케어에 이걸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는 크로넥스틴과 같은 안티세프틱 에이전트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팁은 저희가 이렇게 일회용으로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주소구죠. 이거를 약간 열면은 이제 그 물이 이 안을 이렇게 통과돼 가지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는데, 자, 이걸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자, 요거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꽉 잠그면은,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안 나오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물이 나오도록 해놨기 때문에, 하악인 경우에는 이제 요게 바로 되겠죠. 바로 이제 물을 해서 주변을 이렇게 닦을 수가 있는데, 이제 상악인 경우에는 벌써 이제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물이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물이 안 나오죠. 더더욱이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요거는 위생사가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취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열고 여기다가 클로렉스틴을 집어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닫아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고, 요거는 오토클레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토클레이브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오토클레이브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자 하나당 요거 하나씩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요거를 굉장히 세게 꽉 꽂으면 되겠습니다. 꽉 꽂으면 되겠고요. 아까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충전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3개씩 들어가 있고, 하나 사게 되면은 요건 별도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충전이 되는 거죠. 이 상태로. 그래서 보통 이제 안 쓸 때는 충전을 시키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물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요거를 좀 틀어주게 되면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요거는 위생사가 하는 건데요. 요게 임플란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그럼 이제 아프지 않은 상태로, 이제 아프지 않은 상태만, 그까지만 이렇게 쭉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마취하지 않고 서브 진지바에 있는
어바트먼트 레벨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이 안 나오면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데까지 쭉 해서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마찬가지로 안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닦아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치아에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임플란트 주변은 반드시 이거를 해줘야지만이 그 진지 맛 속에 있는 어바트먼트의 그 바이오필름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데, 이거 하게 되면 제거가 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환자를 리콜하고 나서 보통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스케일링 한번 하고 보내는데, 자, 이거를 이용해서 서브 진지발 에어리어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이제 개발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환자한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한 개당 한 10,000원 정도에서 20,000원 정도를 차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5개 이상 된다 그러면 한 50,000원 정도, 풀아치 그 정도 한 50,000원 정도 차지하면서 또 위생사가 하는 것이고, 또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치료했던 모든 환자를 다 6개월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이걸 해주면 되니까, 이제 페리 임플란타스의 예방에도 좋으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환자 한번 쓰고 나서 이 부분은 요거는 버리고 요거 하나는 오토클레이브 들어간다. 그리고 요거는 충전을 시켜 놓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요게 진지 브러쉬 이제 브러쉬인데요. 이거를 딱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거를 이제 적절히 필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자, 여기에 보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있고, 요 안에는 볼이 들어 있어서 이게 볼이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좀 내려가는 거를 이제 그 역류를 막아주는 그런 볼이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물의 양을 조절해주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꼭 일회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잠그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꽉 잠궈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대충 누르지 마시고 세게 한번 꽉 눌러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안 새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상악인 경우에는 이 전체를 이게 위로 들어서 이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를 누르고 이제 물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모드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한 경우, 그 다음에 좀 하드한 경우,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오게끔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게 나와줘야지만이 이 내부를 청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들어주라는 얘기고요. 들어줘서 이제 이제 이거 임플란트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부분은 건강하다는 표시고요. 들어가면은 그 주변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죠. 이걸 항상 들어줘야 되고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에도 이렇게 들어서 주변을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겠죠. 아주 간단한 이론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다 쓰고 나서는 자, 여기를 다시 잠굽니다. 왜냐면 이거를 뒤집어서 엎어놓을 때 이거 새기 때문에 이걸 꽉 잠그셔야 되고요. 꽉 잠근 다음에 이거를 딱 내려놓으시게 되면은 여기서 충전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요거는 빼서 소독에 들어가시고 그러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가 또 다시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누구나가 다시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자한테 직접 시술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악인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좋은 게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잇몸 속에 있는 gingiva를 대한치한 경우도 할 수 있는 건데요. 대한치한 경우도 마취를 하지 않고 이 서브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쭉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임플란트라고 가정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처음에 하실 때는 자, 양을 조절한다 그랬죠. 그래서 약간 열어주죠. 네, 이렇게 열어서 이제 물이 나오게끔 하고, 이 정도가 좋겠죠. 네,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게 위치가 수평이 돼서는 물이 나오지가 않고, 이게 들어줘야지만이 물이 나오게 되겠다 그랬죠. 자, 약간 서브로 집어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닦게 되겠는 거죠. 이게, 임플란트인 경우에 더더욱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폭사 브러쉬죠. 예. 그래서 자연치건 임플란트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 아프지 않을 정도만 깊이 넣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이 윗부분이 들어 올라가게 해서 쭉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들어주고, 자, 요 팁을 약간 구부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악인 경우에 팁을 든 다음에 아예 보세요. 자,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어디든지 다 어프로치가 가능하게 돼 있죠. 또 안쪽에도 되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이렇게. 자, 버칼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나 자연치나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디든지 이게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닦을 수가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낮추거나 그러시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치아인 경우도 뭐 아주 완벽하게 클렌징을 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 스케일링 하고 나서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아주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아주 잘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에 더더욱이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들고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이제 물이 나오는 거 보고 이걸 끄고 여기를 잠그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빼서 이거는 그대로 유지시키면 충전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독에 들어가고 이 부분은 빼서 버리고요.